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원래 그 교수들이 말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농담 한마디씩 하고 하면은 그 수업 시간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이제 8월 15일까지 우리 다시 안 모이니까 농담 하나 하고서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 관련된 농담 중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절대로 돈을 먼저 내지 않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수예요. 누구랑 밥 먹으면 절대로 돈 먼저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기자입니다. 기자들 절대로 돈 먼저 내지 않아요. 또 하나가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누구랑 밥 먹으면 절대로 돈 먼저 내지 않는데, 경찰과 기자와 교수가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돈을?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참 그 몹쓸 직업인데, 이렇게 그 농담을 한마디씩 하고 하면은 그 인생이 부드러워지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농담을 잘하는 대통령이고, 모든 그 장관들 회의마다 농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총알 맞은 날도 농담을 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이제 살아서 나왔죠. 자기 부인한테 그랬어요. 총 맞는 날은 헌양복을 입고 가기로 했다고. 앞으로는 그날 너무 새 양복을 입고 가가지고 총알 때문에 옷이 망가져서 그 다음번에는 헌양복을 입고 가야 되고, 그리고 총이 날라올 때는 빨리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참 세상의 공산주의를 다 파탄을 시키고, 그분이 소련한테 강경정책을 폈습니다. 강경정책을 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미국 공화당원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가 소련하고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강경정책을 피는 것이야?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총 한 방도 없이 소련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련의 무기를 다 없앤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겁니다. 강경정책이 평화적으로 소련을 무너뜨렸다라는 그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그걸 편의상 사람들이 강경 대응이라고 그러니까 강경 대응이라고 말하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문재인식으로, 문재인은 유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유화 정책, 부드럽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굴종 정책. 강경 정책이 굴종 정책보다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가 강경하게 대하면은 북한의 도발 시간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아무래도 무서워요. 매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제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오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미사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뒤로 지연됩니다. 가만 놔두면 막혀요. 문재인이 있을 때 51번을 했습니다. 문재인 앞에 대통령 4명 있을 때 북한이 29번을 쐈습니다. 문재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뭘 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반응을 하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완성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첫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정책이 유화정책보다 좋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도 같이 쏘는데 그것이 막 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쏜 자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km다. 그러면 300km를 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날 너네가 미사일 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때릴 것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태에 전쟁이 나면은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이 좋은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여러분 미국 깃발 같이 있지만은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왜 한미동맹인데 훈련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브루스 베넷이라는 아주 괜찮은 학자입니다. 그 교수님이 전쟁이 나면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싸울 텐데 그러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에? 바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는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6월 5일 날 미사일을 8발을 쐈거든요. 우리도 8발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미군이 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발, 미국이 한 발을 같이 쏜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서해바다에 전투기가 20대가 날랐습니다. 하늘이 새까맸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20대가 날랐는데 그 중에 3대는 미국 비행기였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 나면은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김정은이가 알아듣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김정은이는 폭력만 이해를 합니다. 폭력. 그래서 야 정은아, 너 까불면 우리가 가서 때릴 거야. 알아듣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핵실험 할 거냐? 얻어 터질 각오하고 해. 북한이 이해하는, 알아듣는 그런 말로 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유화 정책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더 좋은 이유, 이제 4번째 한마디 부언한다면은 공산주의자들은 힘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야. 총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총을 들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째 이유,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폼나게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Evil is powerless. 악은 힘을 잃는다. If, 만약, the good,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are unafraid. 다시 말하면은 악은 힘을 잃는다. 언제? 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두려움도 사실 가짜예요. 우리가 더 센데 왜 두려워해?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악은 무력화된다. Evil is powerless if the good are unafraid. 훌륭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 그래도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서 같이 사면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안 납니다. 왜? 첫째,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힘을 합치면은 북한의 몇 배가 될까요? 미국은 북한보다 500배 세다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500배 센 나라예요. 한국도 북한보다 50배 셉니다. 50배. 그 두 나라가 훈련을 하다고 북한이 전쟁을 해? 2번째, 북한이 전쟁을 못할 이유, 김정은이가 말이죠, 아주 포악한 놈인데 포악한 놈일수록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쟁을 하면 그날 죽어요. 정은아, 너 오늘 죽고 싶니? 그럼 전쟁이 일으켜. 경고한다. 어린 놈아. 여러분, 8월 달까지 천만 서명동 열심히 하시고 8월 15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